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 론태하기 아트럼TV입니다. 오늘도 나스닥과 테슬라가 함께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의 거시 경제라든지 테슬라와 아마존을 보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부러 주가를 좀 빼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미스테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나스닥이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76%나 하락했어요. 12,595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제가 12,500선이 2차 지지라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턱 밑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나스닥이 상승할 법도 했는데 나스닥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일단 미디어에서는 나스닥의 하락 이유를 미국 경제가 너무나도 탄탄하다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3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이게 무려 4.9%나 나왔습니다. 전분기였던 2분기에 2.1%가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2배 이상 크게 올라버렸어요. 월가의 전망치도 4.3%대였는데 이 역시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이 좀 더 오랜 기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어요. 매출과 EPS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뭐 구글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클라우드 매출은 예상보다 부진했다라고 지금 또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구글 역시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아마존도 지금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엿장수 마음인 것 같아요. 좋은 실적과 계속되는 성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엿장수라고 할 수 있는 기관과 미디어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미디어와 기관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투자자 자신만의 지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큰 폭의 GDP 증가율 발표가 있으면서 오늘 나스닥 위주의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3%대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뭐 금융주라든지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리츠라든지 일부 유틸리티 주들은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들 필수 소비재들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 나왔고요. 자, 일단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지지라인까지 내려왔어요. 12,500에서 12,700 정도가 2차 지지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595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200일선이 파란색 선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전에 올해 3월 달에도 이 파란색 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오늘도 보시면은 러셀 2000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빠졌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올랐지만 대형주가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일부러 지수를 뺄 때, 그러니까 나스닥과 같은 대형주 지수를 뺄 때는요, 대형주 위주로 하락을 만드는 메이저 세력들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상승을 하는 걸 보니까는 아직까진 그래도 희망은 있다. 뭔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그런 하락이 큰 것 같은 느낌이 사뭇 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어요. 일단 RSI 이 보조 지표를 보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RSI가 30 정도까지 내려오면요, 이렇게 반등세가 나왔던 나스닥 지수예요. 자, 이때도 이렇게 반등세가 나왔었죠. 거의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 3월처럼 잠깐 이 200일선을 깼다가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비관만 갖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하나 정정드리자면 오늘 애플의 실적 발표도 없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는 11월 2일이 되겠고 우리나라 시간 11월 3일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내일은 미국 PC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다소 정체된 모습이지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미국인들의 소비는 그래도 여전한 것 같다라는 걸 아마존의 매출을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EPS 성장률이 큽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역시 아마존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구조조정의 결과가 이 수익률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특히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예상은 주당 0.58불이었는데 0.94불이나 나왔어요. 영업이익률도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46%였는데 7.8%까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아마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오늘 1.5% 주가 하락이 있었고 애프터에서도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니야. 한 0.23% 정도 빠지고 있네요. 자, 이는 AWS, 즉 아마존의 클라우드 AI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AI 부문 실적에서 예상보다 낮은 매출액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마존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 전 부분에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영업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했다. 3분기 견실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엿장수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주가가 실제로 잘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마존의 실적의 키는 이 AWS가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는데, 자, 이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기관들이 좋게 평가해주지 않으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고요. AWS 부문의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29%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아마존은 매출액이 143빌리언이면은 그 중에 11.2빌리언이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되는데요. 한 7.8%대 영업이익률인데, 자, 영업이익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AWS가 만들어내는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 얼마나 효자 사업인지 알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돈 거의 10조 가까운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AWS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기관들이 너무 폄하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면 최근 구글의 주가 하락이나 아마존의 주가 하락이나 좀 과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최근에 나스닥의 하락이 어느 정도 기관들과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그런 하락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무튼 주가는 쌀 때 사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클라우드 AI 사업 부문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반도체 주식들마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경제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의 하락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선반영만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는 탄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3분기 GDP 증가율 4.9%로 이렇게 치솟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2%대의 GDP 증가율을 보여주다가 4.9%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자, 3분기 들어서 오히려 미국인들의 소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미국의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GDP 증가율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자, 물론 이는 3분기의 속보치라고 할 수 있어요. 3분기 GDP는 11월 달에 잠정치, 12월 달에 확정치가 나오면서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통계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치가 나와봐야지 진정한 3분기 GDP 증가율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GDP 증가율, 미국 경제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오히려 금리 인상 전망은 더 떨어졌어요. 일단 11월 1일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 확률로 확실시 보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이 25%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도 낮아진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미디어가 말하는 부분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하락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저 역시 신이 아니고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지 오를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자, 테슬라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넘는 하락이 있었고 205불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말씀드렸던 210불의 지지라인을 일단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201선 마저 깨고 내려왔는데, 일단 기관과 미디어라는 이 엿장수들의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좋지 않아요. 그만큼 센티먼트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의도된 하락인지 아니면 향후 AI라든지 전기차 사업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불신에 따른 PER 지수의 하락 때문에 펀더멘털의 하락인지
저 역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두고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어요. 제가 최악의 상황으로는 테슬라 올해 예상 EPS 3불, 최저 PER 50배를 적용해서 3 곱하기 50을 하면 150불이 나온다라고 했죠. 어쨌든 150불까지도 열어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물론 200불대 초반에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100불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봤었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 마음을 지금 단단히 먹고 잘 대응을 해 나갈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테슬라 좀 강력한 호재가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충분히 주가가 크게 오를 법도 했는데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들의 하락에 따라서 나스닥의 조정 구간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도 같이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호재는 업그레이드 모델 3 하이랜드가 테슬라 중국 내에 배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은 9월 1일 중국에서 공개가 되었었어요. 정식 판매, 그러니까 주문을 받는 것도 10월 19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부터 사전 주문도 받아왔습니다. 근데 실제 딜리버리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자, 어제부터, 그러니까 10월 26일부터 중국에서 이 테슬라의 신모델 모델 3가 배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후륜 구동 모델, 그리고 듀얼 모터의 사륜 구동 모델,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싼 모델이죠. 후륜 구동 모델이 아마 메인으로 많이 팔리게 될 것 같아요. 자, 35,500불에 달하는 모델이고, 전에 이 RWD 모델이 31,7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품성도 되고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향상에, 그리고 마진율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모델 3 리프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문하면 배송 받는 데까지 6에서 9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는 현재 기가 상하이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이 되면 중국 내 판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으로 먼저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미 고객들이 이렇게 모델 3 리프레시를 인도를 받아서 인증샷을 찍어주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고, 체코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네덜란드, 체코보다 더욱더 일찍이 목격이 되었고요. 유럽과 중국이 EV 시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가장 EV 침투율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문제는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는 아직 출시를 하지 않은 모델 3 리프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 고객분들이 상당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죠. 특히 자동차 영역에서는 관세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3 리프레시도 생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러한 모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 모델 3 리프레시의 앞범퍼와 뒷범퍼가 베일에 쌓여서, 그래서 가려진 모델로 테스트가 되고 있는 사진들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아마 퍼포먼스 사양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모델 3 스포츠 버전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포츠 버전이 완성이 되면 미국에서도 출시할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는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의 미국 내 출시일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은 해주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모델 3 신모델 중국에서 배송 시작했습니다.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재도 강력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BP라고 적혀 있는데요. 브리티시 페트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영국계 에너지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회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S 칼텍스나 S-오일처럼 휘발유와 경유, 이런 내연기관 차량을 위한 석유를, 기름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회사가 테슬라로부터 100밀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 1,300억 원에 달하는 슈퍼차저를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P 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BP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 모델 Y가 충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는 테슬라가 다른 회사의 하드웨어를 판매한 최초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충전 하드웨어를 판매한 최초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기름만 다루던 회사가 충전기를 구매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죠. 미래 먹거리를 대비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BP라는 큰 회사가 이렇게 충전기를 사서 직접 유통을 시키는 것을 보면은요,
역시나 주유소 사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래는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어요. BP에 따르면 내년부터 충전기 출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충전기 사업한다라는 거죠. 휴스턴,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이렇게 대도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BP 보도 자료에 따르면 V4 슈퍼차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지 않죠? V3 슈퍼차저가 아닙니다. V4 슈퍼차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기네들 이렇게 브랜드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슈퍼차저와는 좀 다른 모습의 프린팅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로 보면 역시나 테슬라는 B2C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B2B라고 하죠. 계속해서 테슬라 자체의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능성이 더욱더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충전기에요. NACS 방식과 CCS 커넥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매직 닥을 갖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BP는 이번 계약에서 100밀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 1,300억 원 수준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1억 달러 규모가 아니라 10억 달러의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테슬라와 얘기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전역의 EV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죠. 자, 10억 불이면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꼭 먹고 알 먹고죠. BP라는 회사의 자체 하드웨어인 테슬라 슈퍼차저를 팔고요. 이에 따라서 BP가 미국 전역의 충전 네트워크망을 더 강화시키면은 테슬라 입장에서 전기차를 더욱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아무래도 충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테슬라에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꼭 먹고 알 먹고의 최고의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테슬라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사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자사의 차량을 판매를 해서 모델 3, 모델 Y와 같은 차량을 글로벌에 판매를 해서 테슬라 오너들로부터 데이터를 거의 공짜로 가지고 오고 있죠. 정말 대단히 똑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 매거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춘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기업을 뽑았는데 테슬라가 2등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고 해요.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의 실적, 그러니까 2020년 한 7월부터 했겠네요. 그 3년 기간에 매출액과 수익 그리고 주가 수익률을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성장률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성장률을 종합했을 때 테슬라는 3년 평균 285%의 성장률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하지만 메타와 아마존, 넷플릭스는 작년에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끝에 올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 기업 목록에 복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100대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아무튼 테슬라 이렇게 똑똑하게 사업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주가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분위기도 좋지 않고 일부러 상당히 내리게 만드는 그러한 미디어와 메이저 세력들의 의도도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런 것에 너무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 잘 버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 2030년까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이러한 강력한 사업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까지는 잘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